나이 불문하고 여자가 만나고 싶은 남자, 결국 돈 많고 사회적 지위 높고 잘생긴 동안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반박하기 힘들어 보이죠. 저 또한 7살 연하였나 잠깐 잘 될 뻔한 적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조급함이 그 썸을 다 망치더라고요. 그럼 뭐가 있었어야 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있었어야지만 이런 조급함이 사라지고 여자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이만 많은 남자가 아니라 어른스러운 남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은 이성의 호감을 얻는 것부터 겁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일단 나이 차이가 나면 사고방식도 그렇고 세상에 대한 공감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당장 저만 해도 30대 중반입니다. 회사에 조금만 어린 분들이 들어오시면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성적인 관계를 노리기 전에 호감이라는 건 필수인데 그것부터가 무서우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린 여자로부터 어떻게 호감을 쌓아야 하는가 이것부터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뭘 신경을 써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의식하는 돈과 외모부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선 돈. 결론부터 말하자면 돈 많은 거 어필하는 거는 호감을 높이기는커녕 깎아먹기 쉽습니다. 왜? 호감이라는 감정이 지닌 본질과 어긋나니까요. 호감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뉘앙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뭡니까? 협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런데 돈, 경제력 이런 것들은 어떻죠? 그 성격 자체가 공존과 협동보다는 욕심과 이기심을 상징하는 요소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연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명품을 둘러맸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능력 있어 보이네. 유능하겠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낮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걸 나와 나눌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일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능력은 인정해요. 그런데 성격이 개차반이거나 너무 계산적이어서 같이 일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인간적인 호감이 잘 느껴지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가 경제력을 어필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뭐라 보겠습니까? 저 아저씨 돈 많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요. 호감이라는 건요, 나와 섞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지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어필이라는 건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정작 중요한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과 대화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아버리니까요. 그 다음으로 외모 이야기 해볼까요? 결론, 나이가 많아질수록 외모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잘생긴 건 좋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중요도가 점차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 남녀를 떠나서 인간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렸을 때야 무조건 예쁜 게 좋았는데 이제는 얘기 잘 통하고 나 말할 때 웃어주는 여자가 좋더라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있는 남자를 봤을 때 그 남자의 주름이 얼마나 있느냐, 눈이 크냐 이런 거를 잘 보지 않아요. 왜? 그건 나이가 들에 따라 당연한 거예요. 그걸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남자가 신기한 거지 그게 그 남자가 좋다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수도 하지 말고 배 나올 때까지 관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외모라는 건요, 눈, 코, 입이 잘생기게 붙어 있느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대원칙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요, 감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성은 감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점심 먹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토하는 소리를 내면서 혀를 닦고 있어요. 도대체 왜 저 따위로 양치질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내가 내 사무실 자리에 앉았는데 내 옆자리 사람한테서 불쾌한 냄새가 나요.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매일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런 호감이 생기나요? 요점이 뭡니까? 모든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은 감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감각들을 역겹게 만드는 요소가 불쾌한 냄새, 쩝쩝거리는 소리, 내 눈에만 보이는 손톱에 낀 때, 이런 것들이라고요. 나이가 있는 남자의 외모 관리라는 거는 바로 이런 범위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특히나 젊은 친구들보다 더 중요해요. 왜? 이게 훨씬 관리가 안 되기 쉬운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나는 매일 샤워하니까 괜찮아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장담컨대 내가 모르는 내 비호감 요소 반드시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코털이 삐져나오건 귀 뒤에서 냄새가 나건 말할 때 침이 튀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이런 걸 관리를 잘 하려면은
솔직하게 조언을 잘해주는 친구를 옆에 두시던가, 인터넷을 뒤져보시던가, 아니면 제가 정리한 인지연애론 커리큘럼 책을 보시던가 상관없습니다. 단 뭐가 되었건 간에 이것들부터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돈과 외모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아셨을 거고, 승부를 뭐로 봐야 할까요? 세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지위가 생기고 내 말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남자들은 이 힘을 이용해서 내가 말이야, 내 생각이 맞아 라는 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강요를 합니다. 반면에 이런 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무게감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게 독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의 제목부터가 당신은 여전히 허영심이 많군요 라는 제목입니다. 18세부터 41세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추적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허영심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허영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영심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더 많이 이혼하고 더 자식이 없었고 더 관계가 불안정했다고 하죠. 즉 나이를 먹고도 아직도 내가 최고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미성숙한 비호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꼰대를 왜 싫어합니까? 나이 먹고도 지만 옳고 남의 생각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반면에 남을 빛내주는 사람들은 어떻죠? 남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더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준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 어필을 하지 않으면 호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 숙이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해야 할 게 나를 비추는 조명을 끄는 게 아니라 이걸 의식적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거 프로젝트 개요는 다 짰는데 디테일한 건 여기 있는 조대리가 다 챙겼습니다. 일 잘해요 진짜. 이런 말이 무슨 효과를 줍니까? 첫째, 개요 내가 짰다 라는 말 때문에 능력 어필을 은연중에 되었죠. 둘째, 그런데 디테일한 건 얘가 다 했다 하면서 내 여유, 내 아량 이런 걸 보여줬죠. 여자들은 이걸 보면서 느낍니다. 이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더라도 이미 속이 꽉 차 있는 남자구나라고요. 자, 두 번째, 두루두루 원만한 인간관계인데 이게 오히려 반전 매력이 됩니다. 이것 또한 편견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나이 든 남자에 대한 여자들의 편견이 고집불통, 자기 말만 맞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고 경청도 잘하고 매끄러워 이러면 단순히 사람이 좋아 보인다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을 아예 다시 보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인 지배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자신감, 자기 주장, 남을 리드하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든 아저씨들이 고집이 센 겁니다. 반면에 진짜 성숙한 어른이라는 것은 지배성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함께 높아지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우호성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죠. 대부분은 지배성만 높아져. 그래서 이게 그 집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남자는 우호성도 높아 보여요.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은 사람 내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반전 매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리입니다. 실제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겉모습은 되게 포스도 있고 말 걸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막상 대화해보면은 의외로 너무너무 말도 잘 통하고 권위의식도 없고 되게 재밌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인기가 많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오히려 자기 색깔이 너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 내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만의 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만한 인간관계만 있다면 자기 색깔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쉽죠. 여기서 입체성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주관성입니다. 사실 나이 있는 남자가 어린 남자들보다 물리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삶에 대한 경험이죠. 때문에 자연스럽게 쌓이기 좋은 것도 만들어지기 좋은 것도 나만의 철학, 나만의 주관성입니다. 평소에 사람들하고 둥글둥글 잘 지내는 남자가 여자와 단둘이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딱 자기 주관을 보여준다. 물론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그 남자에 대한 입체감을 줍니다. 이 사람은 배려를 해주는 거지 만만한 호구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1번, 따뜻함. 2번, 주도권. 따뜻함만 있으면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지만 텐션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주도권만 있으면 텐션을 느낄 수 있을진 모르나 그와 함께 불편함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베이스로는 따뜻함을 깔아주되 필요한 순간에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나는 너를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럼에도 이 상황에 대한 내 의견은 이렇다. 따라오겠니? 하는 그 모습에서 편안함, 그리고 기대고 싶은 리더십, 텐션 이런 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 주변에 여사친이 있는데 이 친구의 남자친구분이 굉장히 선한 분이십니다. 잘 맞춰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답니다.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너무 맞춰주다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 의견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뭘 물어보고 뭘 대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본 적 없어서 어떤데? 이런 답변만 돌아오니까 기본적으로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했던 게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지내라 라는 거였고, 세 번째로 말한 게 주관을 세우라는 거니까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우호적으로 대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내 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에 대한 밸런스 잡는 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게 맞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거는 모두가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람일수록 어린 남자들보다 일부 유리한 분야입니다. 왜? 그만큼 많이 부딪혀보고 깨져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 주셨던 분한테 상담을 진행해 드렸는데 그 주제가 사실 굉장히 무겁고 솔직히 당장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해서 당장 무엇을 해야 그 여자를 내가 데려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상담을 받고 있는 그분 자체가 더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요즘 괜찮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여자 그리고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서 마음이 훨씬 편했다고 합니다. 그때 되게 여러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영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볼 때 나이 어린 여자 꼬시는 기술 이런 걸 기대하고 들어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한 거는 돈과 외모는 별게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여자들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라고 하는 바꿀 수 없는 무언가에 갇힌 순간 나 자신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관점, 그거를 버리고 나이가 많아서 오히려 좋은 점, 유리한 것, 이런 부분으로 내가 보는 관점을 바꾸는 순간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여자도 그에 맞춰서 따라오게 되니까요. 오늘 영상이 그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연애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첫째, 돈과 외모는 플러스가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경제력은 들이밀수록 호감이 올라가지 않고 외모 역시 잘생김의 문제가 아니라 불쾌한 감각을 제거하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둘째, 나이가 있는 남자의 무기는 주변 사람을 빛내주는 태도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증명에 집착하는 순간 성숙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무게감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셋째, 두루두루 원만한 인간관계는 반전 매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있는 남자한테 기대가 되는 건 꼰대 이미지인데 그거를 깨는 순간 그 사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권위는 가지고 있으면서 우호성을 함께 보여주는 남자이죠. 마지막으로 자리 잡힌 주관성이 중요합니다. 맞춰주기만 해서는 안 되고 따뜻함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할 때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입체감을 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